강원도 산골 작은 마을, 강릉에서 자란 김수진은 언제나 자신만의 세계를 굳게 지켜왔다. 어릴 적 할머니 박정희와 함께 마당에서 약초를 캐며 들었던 말들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얘야, 인생은 거칠고 힘들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단단해져야 해. 그 말처럼 수진은 말이 필요 없고 감정을 숨기는 법을 일찍 배웠다. 강릉의 따가운 햇살 아래 말 한마디가 무색해지는 곳에서 불평은 쓸모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때때로 그 불평마저도 유일한 위안이었다. 10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수진은 밭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허리가 아파 고개를 숙인 채 땀을 닦던 순간 멀리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는 새로 산 밀짚 모자를 쓰고 흙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검은 가죽 부츠를 신었다.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해 수진은 눈을 떼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말을 건넸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음악 같았다. 수진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안녕이라고 해도 늦었어. 그녀는 남자들을 믿지 않았다. 잘생긴 남자일수록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었다. 수진의 차가운 반응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벗고 머리를 넘겼다. 그의 머리카락은 아침에 정성스럽게 빗은 듯 반짝였다. 내 이름이 김수진이지? 마을에서 내 이야기를 들었어. 수진은 팔짱을 끼며 물었다. 누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도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가 말했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무례한 건 참지 않는다고. 수진의 뺨에 살짝 열기가 올랐지만 표정은 무심했다. 맞았다. 그녀는 절대 참지 않았다. 그럼 난 할 일 있으니까 이만. 수진은 먼지를 털며 천천히 일어섰다. 남자는 눈을 깜빡이며 그녀의 무뚝뚝함이 재미있다는 듯 보였다. 그게 수진을 더 짜증나게 했다. 잠깐만. 나는 서울에서 몇 년 있다가 돌아왔어. 아버지 농장 일을 도우러 왔거든. 가끔은 또 만날 수 있겠지. 그럴 리 없어. 수진은 이미 뒤돌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모르는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 톤 때문인지 혹은 자신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눈빛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잘생긴 남자의 달콤한 말은 때론 썩어버린 과일과 같았다. 며칠 뒤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마을에서 제일 큰 농장 집 아들이었고 수진은 인근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 마주칠 때마다 그는 새로운 대화를 시도했다. 곧 비 올까? 라거나 할머니가 만든 옥수수 떡이 최고야. 처음엔 짧은 대답으로 거리 두기를 했지만 그의 끈기와 진심이 조금씩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긴 하루가 끝난 뒤 수진은 평소 숨었던 커다란 느티나무 옆 둥치에 앉았다. 그곳은 수진만의 비밀 장소였다. 나무 껍질 갈라진 틈은 눈물과 침묵, 절망 속에 자신과 약속했던 흔적들로 가득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그가 있었다. 김재훈. 그녀가 지키던 공간에 슬며시 앉아 있었다. 여기 내 자리지?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래? 난 침입자 싫어해. 그녀가 단호히 답했다. 재훈은 웃으며 말했다. 침입자라니, 난 그냥 내가 왜 이리 자주 오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너한테 중요한 곳 같더라. 우수진은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솔직해졌다. 여기서 생각하고 울고 나 자신과 약속하는 곳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구에게나 그런 곳 한 군데쯤은 필요하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은, 서로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품은 침묵이었다. 좀 더 있어도 돼? 재훈이 조심스레 물었다. 난 방해 안 할게. 이성에 맞서.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뭔가가 바뀌었다. 강물이 둑을 넘듯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아니었지만 바람이 살짝 방향을 틀듯 조용히 스며드는 변화였다. 재훈은 꽃이나 선물을 들고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생각과 삶, 세상에 대한 물음들을 가지고 왔다. 부잣집 아들이 흔히 하는 명령이나 지시와 달리
그의 호기심과 인내는 수진을 점점 열리게 만들었다. 왜 이곳이 그렇게 좋아? 그가 어느 날 물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으니까. 조용하고 자유로워서. 그녀가 망설임 없이 답했다. 재훈은 돌을 차며 말했다. 여긴 자유가 드물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남에게 강요하거든. 내 엄마는 내가 빨리 결혼하고 자식 낳아 가족 전통을 이어가길 바래. 난 그게 싫어. 그 고백에 수지는 놀랐다. 그가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저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청년일 뿐이었다. 그럼 넌 뭘 원해?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멈춰 서서 눈을 맞췄다. 진짜 내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이해해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오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 욕망이 자신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 말이 너무 많아? 여자 같다. 그가 웃자 수진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재훈은 그녀를 긴장시키면서도 편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만남은 일종의 의식처럼 되었다. 때로는 끝없이 이야기했고 때로는 말없이 해가 지는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들과 함께할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뭔가 자라나는 걸 느꼈지만 그 감정은 동시에 불안했다. 며칠 후 마침내 하늘이 어두워지고 기다리던 비가 내렸다. 강릉 산골의 비는 축복이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흙냄새를 맡고 굵은 빗방울 속에서 흥겹게 춤을 추었다. 수지는 밭에서 돌아오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를 피해 느티나무로 달렸다. 거기엔 이미 재훈이 앉아 있었다. 왜 여기 있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녀가 숨가쁘게 물었다. 널 기다렸어.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비가 더욱 거세져 집에 돌아갈 길이 막혔다. 우린 갇혔네. 그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그녀는 나무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큰 잎사귀 아래에서 비를 피했다. 공기는 전율로 가득했고 수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비 때문일까? 아니면 재훈과의 가까움 때문일까?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그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가 물었다. 강하고 자유롭고 다루기 힘들어. 내가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 말은 번개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볼 거라 상상도 못했다. 무섭다고. 응.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새로워서. 그가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나랑 키스해도 될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몸을 기울여 입술을 맞췄다. 그 키스는 가볍지만 의미심장했다.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둘과 비만 남은 듯했다. 짧고 순수한 키스였지만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서로 눈을 마주친 그 순간 새로운 무언가가 싹텄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가 비에 젖은 얼굴로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안 그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애내심. 그녀도 그 감정을 인정했다. 비가 잦아들면서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가 마음을 달랬다. 자연이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움을 허락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달라졌다. 대화는 얕지 않았고 만남마다 깊은 의미가 담겼다. 서로가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걷고 있음을 알았다. 어느 날 긴 하루를 마치고 나무 둥치에 앉아 있는데 재훈이 뜨거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커피 가져왔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수지는 놀라며 커피를 받았다. 할머니조차 커피는 돈 있는 사람만 마신다며 자주 사주지 않았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했다. 지난번에 했던 말, 어떻게 생각해?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마음을 닫고 화제를 돌렸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본 적 있어? 응, 생각해봤어.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여기서 진짜 의미 있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그 말에 수지는 눈을 맞추며 마음이 흔들렸다. 재훈, 그가 말을 막았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해. 기회를 준다면 널 위해 노력할게. 그 진심에 수진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다. 사랑이라는 건 조건 없는 신뢰라는 걸 처음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마음을 완전히 내주고 상처받는 게 무서웠다. 보름 뒤, 보름달이 뜬 밤, 수지는 혼자 나무 아래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재훈이 조용히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수진아, 괜찮아.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널 사랑하게 될까 봐 무서워. 다 망가질까 봐. 그가 다가와 앉았다. 손은 뻗지 않고 그녀가 계속 말하길 기다렸다. 예쁜 말하는 남자들은 결국 상처만 주더라. 너도 그래. 그는 별빛을 보며 한숨 쉬었다. 완벽하지 않아. 나도 두려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까 봐. 하지만 매일 노력할게. 널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거야. 그 말에 수지는 마음의 문이 터지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쏟아지는 눈물의 재훈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널 구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어.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거칠고 부드러운 날도 모두 함께. 그 밤, 은빛 달빛 아래 수지는 재훈에게 마음을 열었다. 상처와 꿈, 이야기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그늘 휘어진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사랑의 맛을 배웠다. 사랑은 분노와도 같고 분노는 사랑과도 같다. 거칠고 자유로우면서도 누군가에게 속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격렬하고 영원했다. 마치 강릉의 바람처럼. 하지만 그 나무 그늘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은 곧 파국을 예고했다. 강릉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느티나무 옆 작은 오두막 창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김수진은 아직도 재훈과의 대화와 포옹이 남긴 여운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 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 작은 카페 소량기에서 김수진은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검은색 작업 바지를 입고 흰색 면 티셔츠 위에 연한 베이지색 조끼를 걸쳤다. 발에는 낡은 운동화가 아닌 먼지가 묻어 조금 빛바랜 갈색 앵클 부츠였다. 손목에는 할머니가 선물한 은빛 팔찌가 반짝였는데 그것이 그녀에게는 작지만 든든한 마음의 방패였다. 수진아, 오늘도 힘들지? 옆 테이블에서 김미영이 다가왔다. 미영은 늘 활기찬 웃음을 가진 여성이었다. 붉은색 민소매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목걸이에는 작은 나비 펜던트를 달고 있었다. 너 요즘 재훈 씨랑 잘 지내나 봐. 수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손을 털었다. 그냥 그래? 일도 바쁘고 사람도 많으니까. 하지만 미영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 사람, 마을에서 제일 큰 농장 아들이잖아. 너랑 어울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우수진은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재훈 씨는 달라.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농담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래도 가끔은 그 양반 너무 잘생겨서 문제야. 우리 마을 남자들 다 질투나서 큰일 나겠다니까.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맡고 있지. 그녀는 농담을 던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재훈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도 늘었다. 그녀의 자유는 점점 좁아지는 것만 같았다. 그날 오후,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수지는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골목길 입구에는 낯선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재훈의 아버지 김태성도 있었다. 그는 굵은 팔과 넓은 어깨에 늘 입던 회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김태성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수진은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다. 그는 재훈의 아버지이자 마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농장주였다. 그의 말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움직였다. 무슨 일입니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재훈하고 가까워지는 게 마을에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가족끼리도 말이 많고 너도 알겠지만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저는 재훈 씨와의 관계를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삶은 제 것이니까요. 김태성은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 말했다. 그러나 내가 다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거다. 마을은 작은 곳이고 소문은 칼보다 날카로우니까 수진은 눈을 부릅뜨며 답했다. 저도 강릉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깊게 자리 잡았다. 저녁이 되자 재훈이 수진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커피 한 잔과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의 다정한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수진아,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경고였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재훈은 살짝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떠 있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수진 씨, 당신과 김재훈 씨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수진은 숨이 막히는 듯했고 전화는 끊겼다. 재훈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누구였어?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무언가 심상치 않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불길한 사건들을 예감했다.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비밀과 음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느티나무 아래 누군가 몰래 다가와 무언가를 묻는 듯 중얼거렸다. 수진과 재훈, 과연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모두를 무너뜨릴 폭풍의 시작일까? 강릉의 바람은 점점 거세져 갔다. 강릉의 이른 아침, 찬바람이 불어오는 마을 골목길은 아직도 안개에 쌓여 있었다. 김수진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을 시작했다. 그녀가 입은 옅은 연두빛 작업복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발에는 진흙투성이가 된 갈색 고무장화를 신었다. 목에는 할머니가 직접 짠 천으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짙은 갈색 머리칼 사이로 땀방울이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은 단단한 결의와 동시에 어딘가 모를 슬픔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마을 입구 쪽에서 낯선 인물을 발견했다. 키가 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골목 모퉁이에 숨어 수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인 빛을 띠었으며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수진은 순간 몸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지만 남자는 곧 사라졌다. 이건 분명히 재훈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거야. 수진은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재훈은 그녀의 집으로 다가왔다. 그는 짙은 감청색 셔츠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은은한 자줏빛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진지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수진아, 우리 아버지와의 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 수진은 짙은 갈색 눈동자를 부드럽게 깜빡이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재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때 집 문 앞에서 갑자기 누군가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수진과 재훈은 놀라며 머리 위를 보았다. 작은 창문 너머로 검은 망토를 두른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깊고 맑았으며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누구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수호자입니다. 여러분이 맞서야 할 진짜 적은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이 아니라 이 마을에 오랫동안 숨겨진 어둠입니다. 재훈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어둠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말했다. 여러분의 사랑은 순수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수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로를 믿고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노인의 말은 수진과 재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결의와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그들이 마주한 사랑과 운명은 이제 단순한 감정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 축제가 열렸다. 강릉의 작은 광장에는 화려한 등불과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수진은 짙은 자주색 한복 저고리에 은색 수놓은 치마를 입고 머리는 곱게 틀어 올려 옥비녀를 꽂았다. 그녀의 입술은 연한 복숭아빛으로 물들여져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주변에 퍼졌다. 발에는 전통 무명으로 만든 분홍색 꽃신을 신고 있었는데 그 섬세한 자수가 낯선 이목을 끌었다. 재훈은 검은색 두루마기에 짙은 청색 바지를 입고 은빛 단추가 달린 흰 셔츠를 입었다. 그의 손에는 수진에게 선물할 작은 자개함이 들려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축제를 즐겼지만 수진과 재훈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위험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축제의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하늘은 환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수진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입술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에는 내가 모르는 진실을 보여주마. 그가 중얼거렸다. 강릉의 밤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느티나무 아래 두 사람의 사랑은 무거운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강릉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김수진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깊은 밤, 축제의 불꽃놀이가 끝난 뒤에도 그녀와 김재훈은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나눈 약속과 다짐들이 무거운 현실과 부딪혔다. 수진은 오늘도 바치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재훈과 약속한 그 장소, 느티나무 둥치에 앉았다. 그녀는 짙은 밤색 작업 바지에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었고 목에는 할머니가 짜준 짙은 남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발에는 낡았지만 단단한 검은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반짝였다. 잠시 후 재훈이 나타났다. 그는 회색 후드티 위에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바지는 찢어진 청바지였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스했다. 수진아, 어젯밤 이후로 계속 생각했는데. 재훈이 말을 꺼냈다. 나도 마찬가지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어둠, 그냥 무시할 수 없어. 아버지 쪽에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확신해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알던 강릉은 점점 낯설어져 가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은 몸을 살짝 돌려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누군가 숨어 있었다. 누구야? 재훈이 낮게 말했다. 그림자 속 인물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모자와 긴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냉랭했다. 오랜만이군, 김재훈. 그리고 김수진 씨, 남자가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놀라 움찔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남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난 이 마을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다. 너희 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말이지. 하지만 너무 깊게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걸. 재훈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누군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아. 너도 그만두는 게 좋아. 남자는 한 발자국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선택한 길은 고통뿐이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진과 재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싸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그 밤, 나무 위에 걸린 낡은 새끼줄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운명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리고 수진의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다음 달 보름날 밤 12시에 산 너머 폐가에서 기다려라. 혼자 오지 마라. 수진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재훈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그 순간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릉의 밤바람은 더욱 싸늘해졌고 두 사람의 사랑과 운명은 이제 어둠 속 미로에 갇혀 들어가고 있었다. 강릉의 이른 저녁, 하늘은 어둡고 무거운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김수진은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옅은 분홍빛 와인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목에는 은빛 실로 수놓은 작은 스카프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고요한 밤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빛났다. 손목에 감긴 은팔찌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녀의 눈동자는 결의에 차 있었다. 다가오는 보름밤, 산 너머 폐가에서의 약속이 마음을 짓눌렀다. 재훈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위험으로 가득한지 알기에 두렵기도 했다. 재훈 씨, 이 일은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재훈은 짙은 남색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맞아, 수진아. 그렇기에 서로가 필요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산 너머 외진 폐가로 향했다. 어두운 숲길을 걸으며 재훈의 손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그 따뜻함에 잠시 안도했다. 폐가는 낡고 삐걱거리는 문과 깨진 유리창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여기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마을에 숨겨진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재훈이 대답했다. 그 순간 폐가 안쪽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빛이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태성,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비밀을 지키는 자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수진이 속삭였다. 재훈은 사진을 만지며 말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무언가가 분명해. 이 마을에 어둠이 숨어 있다는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그때 갑자기 폐가 입구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놀라서 돌아섰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서 나가. 여기서 더 이상 숨겨진 진실을 캐려들면 위험해진다. 낮고 우르렁거리는 목소리가 폐가 안에 울려 퍼졌다. 수진과 재훈은 서로를 굳게 바라보며 결심했다. 우린 물러서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손길이 다가왔고 그들의 심장은 공포와 흥분으로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 강릉의 밤바람은 더욱 차가워지고 폐가의 감도는 긴장감은 마치 무거운 구름처럼 두 사람의 운명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 하지만 그걸 찾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진과 재훈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들의 사랑과 용기는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의 열쇠가 될 터였다.